남는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라지지 않는 것들. 경험을 하다 보면 제 그릇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경험을 해도 제가 깨달아지는 게 더 많고 얻는 게 더 많은 그런 성장을 뭘 하나만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는 거. 여유가 있어야 좀 돌아볼 수 있고 결국엔 그 과정이 있어야 약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한길이라고 합니다. 제 첫 번째 키워드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일단 저한테 있어서 본질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 저는 살아갈 때 있어서 앞으로 무엇이 바뀔 거냐 보다는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박웅현 작가님이 쓰신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본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팩트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남는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 중점을 두었을 때 저는 제 삶의 선택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직업 대신 삶은 없는 직업. 그 반대로 돈은 적당히 주지만 이제 제 삶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봤을 때 돈은 물론 삶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죽으면은 돈은 다 사라질 거고 저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돈은 본질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 선택에 그런 생각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수업에서도 이 본질에 대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남들은 다음 기술이 뭘까? 다음 서비스가 뭘까? 이런 것을 고민했을 때 제프 베조스는 혼자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결과가 고객은 10년 뒤에도 좋은 품질 제품을 좋아할 거고 싼 가격의 제품을 좋아할 거고 좋은 서비스를 좋아할 거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객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전략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먹혀들었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본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할 때 있어서도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걸 내가 왜 하는 걸까? 혹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약간 뚜렷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 두 번째 키워드는 멀리서 보기라는 키워드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는 항상 지나고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큰 일이었던 것도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지날 일이고 물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지나고 보면은 그리고 좀 더 큰 관점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해가지고 저는 항상 멀리서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언제 제일 유용하냐면 제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서 보자고 생각하면은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그 힘든 감정에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감정이 메마른 것도 아니고 힘들 땐 엄청 힘들어하고 막 감정도 풍부하고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되게 물 흐르듯이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또 결국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게 깊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태용제마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그냥 저한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제 세 번째 키워드는 여유라는 단어입니다. 일단은 저는 아빠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빠가 제가 고3 때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강조하시던 게 항상 여유를 가져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라.
아직도 완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여유가 있어야 좀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엔 그 과정이 있어야 약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면에서 이제 또 선택을 할 때 좀 여유를 가지고 보면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뭐든지 일단은 시간을 늦춰서 보고 하다 보면은 판단력도 좋아지고 시야도 뚜렷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물질도 다르게 보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엔 높은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중요합니다. 제 네 번째 키워드는 밀도 있는 삶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밀도 있는 삶이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누가 보기에는 되게 그게 멋진 삶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고 되게 대단한 삶일 수 있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하고 제 다양한 측면을 키우자. 왜냐면 저도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가지를 집중해서 못하니까 다 그냥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괜찮게 하긴 하지만 한 가지를 잘하지는 못하고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도 있는 삶이라는 거는 뭘 하나만 하더라도 조금만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루에 제가 많은 걸 못해도 한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오늘은 내가 뭐 했지 생각해보면 하나 정도는 말할 수 있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달 왜냐면 돌이켜보면 그게 쌓이니까 1년씩 쌓이면은 제가 결국에 한 게 여러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그냥 한 가지씩 제대로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루하루는 치열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바꾸고 싶은 게 하루하루 치열하기보다 하루하루 밀도 있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전체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냥 되는 대로 어차피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뭐 어때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거기 때문에 대신 밀도 있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뚜렷한 좌우명이 없는데 항상 바뀌긴 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인데 사실 제가 버스킹 동아리 회장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모든 동아리 다 있고 그런 것을 약간 중재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뭐 해결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안 풀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인간관계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냅두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미래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데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경영학과 전공인데 금융권도 생각하고 있고 IT 기업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또 저는 부가가치 창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에도 당연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3학년 때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학회나 이런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동아리 회장을 하게 되면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동아리 회장한 게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은 게 저한테는 오랫동안 남을 친구들, 관계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고 반면에 제가 만약 회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과연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동아리 회장한 게 저한테는 굉장한 자산이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리어 이런 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제 삶에는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제가 그냥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냅두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제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처럼 그냥 되는 대로 냅두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커리어도 지금 당연히 걱정하고 매일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준비를 아예 안 하고 방치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걱정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제 컨트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키워드가 본질이었잖아요. 약간 그 맥락이랑 비슷해요. 사람마다 본질이 되게 다를 거라 생각해요. 내가 왜 살고 있고 약간 이런 의미 같은 것들이 되게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은 솔직히 내리기가 힘들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저는 계속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 거고 내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 있고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